박사님, 저희 아버지가 올해 72이신데요. 아침마다 계란 프라이를 2개씩 꼭 드세요. 그런데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와서 걱정이 되네요. 계란이 몸에 좋다고는 하지만 매일 먹어도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은 최근 진료실에서 한 가족이 절박하게 물었던 내용입니다. 계란은 오랫동안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니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즐겨 드시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계란이 건강의 열쇠가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심장과 간에 부담을 주는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처럼 소화도 빠르지 않고 간과 신장의 기능도 점차 약해지지요. 그 상태에서 계란을 기름에 튀기듯 굽고 그것을 차가운 물이나 녹차와 함께 급하게 넘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는 놀라고 간은 과부에 시달리며 콜레스테롤 수치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몇몇 어르신들께서는 난 매일 계란 먹었는데 왜 자꾸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지? 라며 병원을 찾으셨고 검사 결과 고지혈증과 지방간이 발견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같은 계란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되찾았고 활력을 되찾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름을 줄이고 물을 더하고 먹는 시간을 바꾸고 일주일의 횟수를 조절한 것. 계란은 단순한 식품이지만 노년에 있어선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양면의 칼날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콜린 성분은 뇌세포 보호,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하며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한의학에서는 계란의 성질을 평핑 들어보며 지나치면 담음, 탄인을 유발한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현대의학과 전통의학 모두 적절하게 먹어야 한다는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프라이가 좋은가요? 삶는 게 좋을까요? 몇 개까지 괜찮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고 효과적인 계란 섭취법,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권장량, 그리고 건강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조리법까지 모두 이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81세 노인 영양치료 전문의 소영준입니다. 지난 5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과 함께 식생활 개선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계란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거나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 하나로도 어떻게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침마다 계란을 드시지만 왠지 몸이 무겁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짧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단 한 개의 계란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올해 73인데요. 아침마다 계란 2개를 프라이해서 먹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나왔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맞는 건가요? 이런 질문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을 좋은 음식이라 믿고 꾸준히 드시지만 실제로는 섭취 방식에 여러 가지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자주 저지르는 대표적인 4가지 실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1. 너무 많이 먹는다. 하루 입에서 3개씩 매일 먹는 습관.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2-3개씩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니까 라는 이유로 양을 늘리는 경우가 흔하죠.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간과 신장의 해독 기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단백질과 콜레스테롤 섭취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노른자 하나에는 약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을 2개씩 일주일 내내 먹는다면 이는 상당한 양이 됩니다. 특히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는 어르신이라면 더 큰 부담이 되지요. 또한 너무 많은 단백질은 신장에 무리를 주고 체내 노폐물 대사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계란은 약이지만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기름에 튀기듯 프라이해서 먹는다. 산화지방 필러스 담음, 티아닌. 발생 계란을 프라이로 먹는 것이 가장 흔한 조리 방식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식용유를 넉넉히 두르고 센 불에 바삭하게 익히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계란의 단백질은 경화되고 기름은 산화되어 몸에 해로운 성분이 생깁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기름기 많은 음식을 담음, 게이탄인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봅니다. 담음은 몸속 순환을 방해하고 가래, 어지럼증,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프라이한 계란을 자주 드시는 분들 중에는 소화불량, 속쓰림, 식후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렇게 튀긴 음식을 먹는 것은 위 점막에 자극이 되어 좋지 않습니다. 3. 차가운 음료나 녹차와 함께 먹는다. 위장기능 저하 계란을 먹고 나서 찬물 한 잔 혹은 녹차를 마시는 습관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주 흔합니다. 기름기 제거를 위해서, 입안을 개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많죠. 하지만 이렇게 차가운 음료와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의 온도를 급격히 낮추게 되고 이는 위액 분비를 방해합니다. 특히 계란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충분한 위산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되는데 차가운 음료는 이 소화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후 졸림, 심지어는 트림이나 장내 가스가 자주 발생하게 되지요. 또한 녹차에 함유된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디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는다. 고지혈증간 질환에도 동일하게 섭취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계란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신장기능 저하 등의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이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지나친 계란 노른자 섭취입니다. 노른자는 좋은 성분도 많지만 위에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계란 프라이를 매일 드시면 간 기능 수치가 나빠질 수 있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단백질 과잉으로 인해 요산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본인의 검사 수치를 정확히 모르거나 계란이 좋은 음식이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섭취량을 조절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은 약처럼 개인 맞춤이 되어야 하는데 계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단순히 계란을 먹는다는 행동 안에도 수많은 함정과 실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체질에 따라, 조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건강한 계란 섭취법.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란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계란은 분명 강력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몸에 맞게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계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일 일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생존력과 직결됩니다. 계란 흰자는 소화 흡수가 빠르고 체내 아미노산 균형도 우수하여 근육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아침에 계란을 한 개씩 삶아 드시는 어르신 중에서 기력이 돌아왔다, 계단을 올라갈 때 다리가 덜 후들거린다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린, 초리네은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자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로 작용합니다. 이 성분은 기억력 유지, 집중력 향상, 그리고 노년기 치매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서양 의학에서는 알츠하이머 환자에게도 콜린 보충을 권장할 만큼 그 효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타민 B군, 셀레늄, 루테인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풍부합니다. 셀레늄은 면역세포 기능을 강화하여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루테인은 눈 건강을 보호하여 백내장과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매일 햇빛을 충분히 쬐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 D도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어 뼈 건강을 지키는 데 보탬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계란을 삶아서 일정하게 섭취할 경우 오히려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개씩 삶은 계란을 6주간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의 LDL 수치가 평균 30%까지 감소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계란 속 인지질 성분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단 이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삶거나 찐 방식으로 조리했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68세 김영호 어르신은 3년 전부터 아침마다 계란 한 개를 삶아 드시고 그와 함께 든 물을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식이요법 외에 특별한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 혈중 중성지방 수치와 LDL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고 간 수치 또한 호전되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변화가 체내 대사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게다가 계란은 위장에 부담이 적고 천을 보존하며 장내 유익균의 먹이로도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과 익힌 채소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가서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여 체중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한의학에서도 계란은 신비, 에익신 P, C를 보하고 허한 액슈 한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백질은 기퀴를 채우고 노른자의 기름기는 혈, 액식을 윤택하게 하여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영양 요소를 함께 제공합니다. 정리하자면 계란을 올바른 시간에 몸에 맞는 방법으로 적절한 양만큼 섭취했을 때 계란은 최고의 건강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근육 유지, 기억력 보호, 면역력 향상, 심혈관 건강, 뼈와 눈 보호까지 그 효과는 단순한 음식 그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몇 개를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는 것입니다. 삶거나 찐 계란을 따뜻한 상태에서 섭취하고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아침 식사로 드시며 나이에 따라 주당 섭취 횟수를 조절한다면 계란은 노년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건강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계란은 올바르게 먹기만 하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간단하게 채울 수 있는 고마운 식품입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연령대에 따른 계란 섭취 방법, 조리법, 그리고 시간대에 따른 섭취 팁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섭취 시간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아침 공복에 바로 드시거나 혹은 늦은 저녁 간식처럼 드시곤 합니다. 그러나 계란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품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소화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공복에 바로 섭취하면 위산 분비를 촉진해 속쓰림이나 위 불편을 유발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늦은 시간에 먹으면 체내 흡수가 원활하지 않아 소화 불량과 숙면 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나 점심 식사와 함께, 즉 식사 중간에 단백질 흡수가 잘 일어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위장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함께 섭취하는 채소나 곡류와의 궁합도 좋기 때문에 단백질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은 조리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프라이가 맛있고 익숙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프라이는 산화된 지방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간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조리 방식은 삶기와 찜입니다. 물로 삶거나
수증기로 익히는 방식은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소화가 잘 되는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노른자가 완전히 굳기 직전의 상태, 소위 말하는 반숙 상태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단백질 변성이 심하지 않아 흡수가 용이하고 콜린이나 비타민 성분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계란찜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과 함께 저온에서 천천히 익힌 계란찜은 위장에 부담이 적고 삼키기 편해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께도 좋습니다. 혹시 계란을 매일 드시고 싶지만 콜레스테롤이 걱정되신다면 흰자만 섭취하거나 하루 간격으로 섭취하는 방식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삶은 계란 1개 전체를 드시고 화요일은 흰자만 2개를 드시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은 유지하면서도 지방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령에 따른 섭취량 조절입니다. 60세 이상의 경우 연령별 간단한 기준을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60대, 69세는 대사 능력과 신체 회복력이 아직 비교적 양호한 상태입니다. 특별한 지병이 없다면 하루 1개의 계란, 주 5, 16개 섭취가 가능합니다. 삶은 형태나 계란찜으로 섭취하며 가능하면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 시 계란 1개, 데친 브로콜리나 당근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과 비타민, 항산화 성분을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70대, 79세에 들어서면 간과 신장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위장 기능도 느려집니다. 이 시기에는 계란을 하루에 1개 이상 지속적으로 드시기보다는 주 45회 정도로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삶은 계란보다는 계란찜, 술안 형태가 더욱 위에 부드럽게 작용하며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오전 9시 심시 사이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란과 함께 소량의 된장국이나 미역국을 곁들이면 소화가 한층 원활해집니다. 80세 이상의 경우는 더욱 섬세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치아 기능, 씹는 능력, 소화 속도, 간 기능이 모두 약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주 3세 4회, 1회 1개 이내 섭취를 권장드리며 되도록이면 노른자가 살짝 익은 계란찜이나 미음에 풀어 먹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의 균형입니다. 무조건 계란으로만 단백질을 보충하기보다는 두부, 생선, 들깨와 함께 식단을 다양화하여 계란은 보조 단백질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계란을 드실 때는 함께 먹는 음식 조합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란 플러스 흰쌀밥만 먹을 경우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채소나 통곡물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는 체내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기 때문에 궁합이 뛰어납니다. 특히 데친 시금치, 브로콜리, 단호박, 당근은 계란과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크며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드시는 날에는 식사 전후 찬 음료, 특히 녹차나 탄산음료, 커피 섭취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장 운동을 방해하고 철분이나 단백질 흡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 따뜻한 물 1컵 정도로 위장을 준비시키고 식후에는 천천히 산책을 하며 소화를 돕는 생활 습관을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계란은 단순한 하루 한 끼 음식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섬세한 관리와 조절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탁 위에 있는 계란 1개, 이제는 무심코 먹지 마시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방식으로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란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식단과 조리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삶거나 찌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계란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면서도 위장에 부담이 적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단 몇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단순한 계란도 노년기 건강을 위한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조리법은 야채 계란찜기입니다. 계란 2개에 다진 당근, 브로콜리, 양파를 조금씩 섞고 물을 계란과 1:5배의 비율로 넣은 다음 아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찌면 부드럽고 위장에 부담이 없는 완성도 높은 계란찜이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향이 살아나고 기운이 없을 때 식욕을 돋우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치아가 약해 씹는 것이 불편한 어르신에게는 아주 적합한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계란 미음 또는 계란죽입니다. 위가 약하고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 식욕이 없는 날에 매우 유용한 식사입니다. 쌀을 묽게 끓인 죽에 계란을 풀어 넣어 부드럽게 저은 다음 소금을 아주 소량만 넣고 마무리하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삶은 단호박을 으깨어 함께 넣으면 비타민 A, 식이섬유까지 더해져 면역력 강화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 계란국입니다. 육수를 별도로 내지 않고도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국으로 물에 시금치를 살짝 데친 후 계란을 풀어 넣어 끓이기만 하면 됩니다.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하여 노년기 빈혈 예방에 탁월하고 계란과 함께 먹을 경우 흡수율이 더 좋아집니다. 이 국은 입맛이 없을 때에도 쉽게 넘어가며 따뜻한 국물은 몸을 데워주고 위장을 안정시켜줍니다. 조금 더 변화를 주고 싶을 땐 계란, 오트밀로도 추천드립니다. 귀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말린 다음 계란을 하나 풀어 전자레인지에 1, 2분 돌리면 고소하고 영양 가득한 한 끼 식사가 완성됩니다. 귀리는 혈당 조절과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곡물이며 계란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호두나 들깨가루를 약간 첨가하면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외 시간에 간식을 찾으시는데 이때 계란과 삶은 고구마 한 조각은 아주 좋은 조합입니다.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을 편안하게 하고 계란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이 잘 맞습니다.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간식으로 오후 간식으로 특히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활용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심플하고 따뜻한 방식이 좋다는 점입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자극적인 양념은 피하고 소금은 최소한으로 기름은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란 본연의 맛에 익숙해지면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계란, 정성스럽게 조리된 한 그릇의 식사, 그것만으로도 노년기의 건강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란은 더 이상 그냥 익숙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오늘 소개한 간단한 조리법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신다면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 모두에 큰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란이라는 평범한 식재료 속에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과 그에 반해 너무 자주 놓치기 쉬운 실수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계란은 분명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한 완전 식품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완전함을 누리기 위해선 방법이 달라져야 합니다. 계란을 매일 먹어도 괜찮은가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순히 괜찮다 또는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상태의 몸으로 먹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삶고 따뜻하게 적당량을 천천히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계란은 노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계란을 무조건 좋다 혹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식탁 위에 계란 한 알이 약이 될지 부담이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따뜻한 계란, 그리고 그 계란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 그 작은 변화가 건강한 하루를 만들고 내일을 더 든든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께도 함께 나눠주세요.
건강한 습관은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오래 갑니다. 오늘부터 계란 다르게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